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담은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제로는 가장 강했던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이윤 소장은 이른 아침부터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사단장으로서의 일정은 언제나 빡빡했죠. 부대 시찰부터 시작해서 각종 회의와 보고서, 검토까지 하루 스케줄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거든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군요. 정이윤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며 혼잣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그 어둡고 힘들었던 날들이 말이죠. 그때의 정이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고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죠. 홍세진과 배윤정을 비롯한 몇몇 아이들에게는 좋은 괴롭힘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야, 거지야. 오늘도 어머니 도시락 못 사주셨나? 그 같은 말들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특히 홍세진은 그 시절 반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예쁜 학생이었어요. 집안도 부유했고 성적도 좋았죠. 반면 정이윤은 그런 세진에게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세진은 정이윤을 놀리는 것을 일종의 재미로 여겼고 다른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어요. 소장님, 퇴근 준비되셨습니까? 부관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정이윤은 초대장을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을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정이윤은 남편 강도연에게 초대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은 군사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이윤을 지지해 주었어요. 가보고 싶은 거야? 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요. 정이윤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도연은 이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당신을 숨길 필요는 없죠. 가고 싶다면 가세요. 내가 응원할게요. 그날 밤 정이윤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군사학교에 진학하고 특전사에 입대한 후 지금까지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던 자신의 모습이 새삼대견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이윤은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와 화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정이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단정하고 품격 있는 정장 차림에 적당한 화장을 한 모습이 사단장다운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윤이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가세요. 호텔에 도착한 정이유는 잠시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웅장한 분위기가 20년 전 그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감회가 깊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그 본질적인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이유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어머, 정이윤 맞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홍세진이 서 있었어요. 세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와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모습이 그녀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세진아. 정이윤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진은 정이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달라졌네. 그런데 아직도 일하고 있어? 이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일할 필요가 없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어조였어요. 정이유는 그런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아직 현역이에요. 곧 배윤정도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세진의 절친으로 예전부터 늘 함께 다니던 사이였어요. 어머, 정이윤이 왔네. 오랜만이야.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조롱하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윤정이 물었어요. 정이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혹시 군인이야? 정이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군사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아, 교수님이시구나. 그런데 당신도 아직 일하고 있다니. 세진의 말투에는 미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듯 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정이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에는 여전히 과거의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야, 그때 그 조용했던 애 맞지? 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많이 달라졌네. 그때는 정말 초라했는데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정이윤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런 말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감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련한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근황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의사나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과시했습니다. 정이윤은 조용히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사람들의 말도 점점 거침없어졌어요. 정이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인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이윤아, 너 정말 군인이야? 한 남자 동창이 약간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이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여자가 군인이라니 요즘 세상 참 바뀌었네. 세진이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런데 아직도 일하고 있다니 신기해. 나는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뒀는데. 이 말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은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의 결혼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남편분이 교수라고 했지? 그런데 왜 아직도 일해야 하는 거야? 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생활이 빠듯한 건 아니야? 이 질문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정이윤의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정이윤은 그런 질문들에도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냥 제가 일을 좋아해서요.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더욱 조롱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보람이라. 세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차 마시는 게 더 보람 있는데 돈 벌 필요도 없고 말이야. 주변의 몇몇 여성들이 세진의 말에 동조하며 웃었어요. 한 남자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야, 그런데 정이윤이 군인이면 계급이 뭐야? 혹시 부사관? 이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성이 군인이라면 높은 계급일 리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이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계급을 말하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반 군인이에요. 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때처럼 아직도 초라하게 사는구나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역시 태생이 다르면 어쩔 수 없나 봐라고 말했어요. 정이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진의 공격이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그런데 정이윤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말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제법 말귀도 알아듣고 이 말에는 명백한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이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자신을 다스렸어요.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더욱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한 남자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사업가, 의사, 변호사들이 자신의 연봉이나 자산을 과시했습니다. 세진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우리 집도 강남에 있어. 차도 수입차 2대나 있고. 이 말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때 누군가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이윤이 군인이면 혹시 장성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성이 군에서 높은 계급에 오른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정이윤은 그런 반응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술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이윤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정이윤아, 한 남자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군인 맞아? 혹시 취사병이나 그런 거 아니야?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진이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요즘 여자들도 군대 간다더니.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 이런 말들이 이어지자 정이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아니면 혹시 군무원이야? 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 안정적이고.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정이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을성 있게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모독을 듣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 높은 사람 있어? 나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말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병원 원장이야. 나는 로펌 대표야.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은 정이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정이윤아, 너는 군대에서 몇 급이야?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정이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답을 피했어요. 그냥 일반 군인이에요. 일반 군인이라고? 세진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계급이 뭐야? 혹시 하사? 이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이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가장 앞서 걸어오는 남자가 이민철이었습니다. 세진의 남편이었죠. 그는 준장 계급으로 현재 특전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뒤를 따라오는 김태호와 박상우도 모두 준장 계급이었습니다. 민철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세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늦었네. 하지만 민철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정이윤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뒤따라온 태호와 상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정이윤을 알아봤고 동시에 그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남편들이 왔네. 다른 아내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정이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이윤, 소장님이십니까? 이 말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정이윤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철 준장. 이 말에 태호와 상우도 동시에 자세를 바로하며 정이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이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히 세진의 표정이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장님, 민철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저희 사령관님이십니까? 정이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3명의 준장이 동시에 정이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준장 이민철, 충성. 육군 준장 김태호, 충성. 육군 준장 박상우, 충성. 연회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정이윤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이윤은 침착하게 3명의 준장들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녀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남편 민철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소장이 뭐야? 민철은 아내의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정이윤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분은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특전사 사령관이십니다. 육군 소장님이세요. 이 말에 세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소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뵙게 되어서. 정이유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모임이니까요.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이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일반 군인이라고 말했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장님이라고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별이 둘이나 되시는 거예요? 정이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에 연회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장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더욱이 여성으로서 소장까지 오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세진이 남편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럼 당신보다 높은 거야?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저보다 한 계급 높으시고 저의 직속 상관이십니다. 이 말에 세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정이윤을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장이라는 계급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소장님이세요? 여성으로는 정말 드문 일 아닌가요? 정이윤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상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희 특전사의 자랑이십니다. 부대원들 모두 존경하고 있어요. 이 말에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태호도 덧붙였습니다. 소장님은 작전 수행 능력도 뛰어나시고 부하들을 돌보는 것으로도 유명하세요.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이어지자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이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윤아, 아니, 정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정이윤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개인적인 자리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정이윤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특전사에서 소장까지 오르신 것도 드문 일이지만 특히 여성으로서는. 세진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이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관대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태호가 정이윤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정이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세 명의 준장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연회장은 더욱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이 정이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윤정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이유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편견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더 이상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이윤도 일어서려던 참에 세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윤아, 잠깐만.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이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진을 따라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세진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정이윤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세진은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오늘 내가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윤아, 하나만 부탁할게. 오늘 일을 우리 남편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말아줄래? 이 말에 정이윤은 세진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철 준장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정이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파악했을 테니까요. 세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세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이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세진은 정이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윤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어? 고등학교 때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정이윤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대학 갈 형편도 안 되고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군사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학비도 안 들고 졸업하면 직업도 보장되고 그래서 군사학교에 간 거야? 세진이 물었습니다. 정이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생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 맞더라고요. 특히 특전사에 들어가면서 진짜 제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세진은 정이윤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소장까지 오르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 정이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쉽지 않았죠.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어떤 것들? 세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정이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체력도 남자들보다 더 좋아야 했고 작전 능력도 더 뛰어나야 했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세진은 그런 정이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한심했구나. 결혼해서 남편 덕분에 편하게 살면서 너를 무시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이윤이 말했습니다. 각자 선택한 삶이 있잖아요. 세진 씨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남의 돈으로 사치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게 행복일까?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윤아, 정말 미안해. 세진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오늘도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정이윤은 세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됐어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까요. 세진은 정이윤의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너는 정말 변했구나.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정이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동창들이 떠난 후 정이윤은 연회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아직 남아서 어색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동창이 용기를 내어 정이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그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이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동창은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이어졌지만 정이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정이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연회장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로 여러분이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이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죠. 정이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강함이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이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진짜 강함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그런 강함을 기를 수 있었어요? 정이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에게 당했던 일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이 말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정이윤은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줬죠. 그런데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아?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이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성장할 수 없거든요. 한 남자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분명히 원망했을 텐데. 정이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정말 괜찮은 거야? 정이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 말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오히려 정이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정이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정이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잖아요. 지금은 모두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유나 정말 고마워.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줘서. 정이유는 윤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요. 동창회가 완전히 끝나고 정이유는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몇 명의 동창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왔어요.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죠.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정이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이들과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이윤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죠. 동창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진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윤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오늘 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정이윤은 세진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윤정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윤아,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 정이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잖아요. 한 남자 동창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정이윤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과찬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웠거든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정이윤은 모든 동창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요. 택시가 도착하자 정이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동창들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이윤은 뒤를 돌아보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화해한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이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결국 참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떻게 되었어? 잘 마쳤어? 정이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도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정이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을 언제나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이윤은 완전히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도연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어? 정이윤은 도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과거와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어요. 도연은 정이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이윤은 도연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동창들의 조롱,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도연이 말했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 리더십이었어. 정이유는 도연의 품에 안기며 답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줘서요. 그날 밤 정이유는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가시가 마침내 빠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정이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